안녕하세요, 백산입니다. 오늘도 관상학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런 관상의 소유자는 믿으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관상을 하고 있길래 믿으면 안 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사례자의 관상평을 자연에 빗대어서 한번 오늘은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인상이 좋다고 해서 관상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인상이 좀 험악하고 좀 무섭게 보인다고 해서 관상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인상만 갖고 인상이 좋은 것만 갖고 관상을 쉽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례자의 관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자 역시 음인입니다. 이 사람의 얼굴을 자연에 빗대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각 부위마다 자연에 빗대어서 살펴보죠. 그것은 왜 그렇게 살펴보냐면 사람도 자연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우주라고 하죠. 그리고 관상법이 이 자연에 빗대어서 많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 관상법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오악이라고 있습니다. 5개 상이란 뜻입니다. 이마, 양광골, 코, 턱이 있습니다. 이 오악의 5개 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산도 자연의 일부분이죠. 그래서 산은 좀 솟아야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례자의 이 관자놀이 윗부분을 이 부위를 한번 보십시오. 아마 영상으로 잘 보이실지 어떨지 몰라도 이 부위, 관자놀이 이 발 윗부위, 눈썹 바로 옆부분, 이 부위를 천창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천창이란 하늘의 창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꺼지면 안 됩니다. 좀 두둑해야 되죠. 이 부분이 꺼진 분이 계시다 그러면 살면서 꼭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게 사업이 될 수 있고 돈으로서 실패하든 결혼으로서 실패하든 한 번쯤은 실패가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눈썹은 자연에 비유하자면 초목이죠. 그래서 빛이 나고 가지런하고 길어야 됩니다. 근데 사례자는 그렇지 못하죠. 눈썹이 짧고 여기가 흩어졌습니다. 선명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 눈썹을 살펴보면 반드시 눈하고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집이 있다 그러면 이 지붕이 눈썹이고 집이 눈입니다. 그래서 세트로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눈썹이 좋지 못하고 눈 한번 보십시오. 눈은 자연에 비유하자면 해와 달입니다. 그러니 빛이 나야 되는 것이죠. 은은하게 빛이 나야지 좋은 것입니다. 이 눈이 이렇게 가늘면서 좀 길고 빛이 나게 되면 총명한 것입니다. 한 자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 중에 이런 눈을 갖고 계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빛이 나게 되면 정기가 꽉 찬 거죠. 정기가 꽉 차고 정신이 꽉 차게 되면 사회적으로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총기가 없는 눈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는 이 오악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그래서 코가 좀 솟아야지 좋습니다. 이 인당부터 이 코끝을 준두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호 부위가 상근이라고 하는데 얘가 꺼지지 않고 쭉 내려온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코는 재배궁이죠. 돈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려고 그러면 딴 부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코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코가 두둑한 코. 이 코를 한번 보십시오. 코가 두둑하죠? 이런 코가 제복 있는 코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만 혼자 두둑하지 않죠. 조화 균형이 잘 맞는 그런 코. 그러면서 두둑한 게 이게 관상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코입니다. 근데 사리자에 한번 코를 한번 보시죠. 여기가 꺼져 있죠. 결코 좋은 코가 못 됩니다. 이 사람은 체상이라든지 두상이 큰데 이 코가 중심이었는데 이 코가 이 세력이 약하니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은 자연에 비유하자면 바다입니다. 바다. 왜 바다로 설명을 하나 그러면 이마가 하늘이죠. 우리 일반적으로 하늘 한번 보시죠. 비가 내린다 그러면 이게 타고 내죠. 산을 타고 나서 계곡을 지나서 이 도랑을 거쳐서 결국에 닿는 곳이 바다죠. 그래서 이 기운을 담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바다인 입입니다. 그래서 입은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지 좋은 것입니다. 근데 사례자는 내려와 있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벌써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입은 좀 커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두툼해야 되고요. 근데 사례자는 얼굴이 큰데 입도 작습니다. 이것은 결코 좋지 못합니다. 이 두상이 크면 입도 커야지 좋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큰 게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상이나 체격이 작은 사람들은 이 이목구비 오간이 좀 작은 게 그게 조화 균형이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입은 다른 부위에 비해서 좀 커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눈썹, 눈, 코, 입을 자연에 비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전체적인 얼굴이 조화 균형이 맞냐 그러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귀하게 보이지 않죠. 어딘지 모르게 좀 떨어지는 그런 인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음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걸 몰라도 결코 귀한 느낌이 드는 그런 상은 아닙니다. 이렇게 관상이란 것은 기운이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기운이 맑고 깨끗하지가 못하죠. 맑고 깨끗하지가 못한 기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장사나 운동을 했으면 더 좋았을 뻔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결국에 음인이 됐습니다. 관상은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례자를 자연에 비유해서 관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연에 비유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도 사람을 보실 때 자연에 비유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마는 하늘이라고 그랬지. 하늘은 맑고 깨끗하고 넓어야 된다. 흠집이 없어야 된다. 오악도 자연, 산도 자연의 일부분이니까 한번 자연을 비유해서 한번 살펴보자. 입도 그렇고 전체적인 이 형상도 그렇고 골격도 그렇고, 골격은 금석이라고 했죠. 쇠나 돌입니다. 그래서 단단해야 된다. 살은 흙입니다. 이렇게 자연에 비유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사람을 보실 때 좀 더 보는 안목이 넓어집니다. 그냥 어떠한 부위에만 꽂혀서 보지 말고 전체를 보십시오. 산이 있다 그러면 숲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 전체를 보십시오. 산에 있는 나무 하나를 살펴보지 마시고 산 전체를 보십시오. 이 산이 악산인지 흙이 많은
육산인지, 육산이라는 건 토산을 많이 합니다. 흙이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일부분을 따져보십시오. 전체의 기운이 북격이고 귀하게 보이면 이 사람은 귀한 것입니다. 부자고요. 물론 살아가면서 어려움은 겪을 수가 있죠. 그것은 다른 부위를 또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전체를 보는 그런 습관을 들여놓으시면 관상을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